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디지털 수업. 우리가 그 지난 수업 시간에 if 함수와 sumif s라는 함수 두 가지 함수가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left 함수와 right 함수를 써서 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첫 번째 글자인 이 숫자를 가져오는 것까지 훌륭히 아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썼던 그 나머지 모든 함수의 수식도 맞았어요. 그 방식 자체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자, 일단 먼저 if 함수를 보면 함수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겠죠. 우리가 가져온 2라는 숫자가 2가 맞으면 여를 여자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아니면 남자라는 문자를 출력해라. 이 문자 문법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짚었던 게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잘못 짚었던 거죠. 제가 잘못 짚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이 숫자가 2라는 숫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엑셀이란 놈은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하이픈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다시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숫자 2를 써서 비교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남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바로 숫자 2를 비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취급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아닌 거죠. 얘는 문자거든요. 문자 2가 숫자 2랑 같냐? 아니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남이라는 글자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따옴표를 써서 가져온 문자 2가 문자 2랑 같으냐? 같아. 그러니까 여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엑셀은 요런 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오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 비교되는 데이터들이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쭉 당기면 마찬가지 다 자동 채우기가 돼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잘못했다라는 건 하이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자로 인식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숫자로 받아들였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썼던 이 if 함수의 함수 문법은 같습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어떤 조건을 먼저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맞으면 참인 값을, 틀리면 거짓인 값을 반환해라. 이런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학점을 내는 if 함수를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자, if를 쓰고요. 먼저 조건, 이 평균 값이 90보다 크면 우리는 A라는 문자를 출력할 겁니다. 근데 90보다 작을 때는 잠시만요. 다시. 자, 이 상황에서 if 이 평균 값이 90보다 크면 A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짓일 때 90보다 작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90보다 작은 경우의 수는 80보다 클 때는 B, 70보다 클 때는 C, 60보다 클 때는 D, 60보다 작으면 F.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다시. 자, 90보다 크면 A. 그리고 90보다 작으면 그 작은 값의 경우의 수를 하나씩 더. 그때는 또 한 번의 중첩 if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if. 자, 한 번 더. 이 f2라는 값이 이제는 80보다 작으면 80보다 작으면 80보다 크면이죠. 80보다 크면 B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아니면 90보다도 안 크고요. 80보다도 안 커요. 그럴 때는 다시 if 또 이 f2라는 값이 이번엔 70보다 크면 그때는
C라는 문자를 출력하고요. 자, 여기서 또 이 숫자를 살펴보니까 90보다 크지도 않고 80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70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if 이 f2가 또 60보다 크면 우리는 d라는 문자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이 이후의 경우에서는 없는 거죠. 90보다 90보다 안 크고요. 80보다도 안 크고 70보다도 안 크고 60보다도 안 크면 나머지 값은 다 그냥 F가 되는 거죠. 60보다 작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여기선 F. 자, 지금 우리가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if 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로를 닫을 때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가로 색깔이 변하는 걸 좀 보세요. 자, 하나를 닫고 변했죠? 두꺼워졌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닫는 가로도 네 개가 있어야 된다. 엔터를 치면 해서 밑으로 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60이 F예요. 왜냐면 60 여기서 6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60보다 크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61부터가 D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부터는 다 F가 나오는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if 함수의 문법은 여기 했던 것처럼 먼저 조건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이 맞으면 참인 값의 결과 아니면 거짓의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이없었던 그 sum if s 아직도 이유를 찾진 못했습니다. 아, 지금 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우리가 했었던 여기 위에 있었던 요 분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 양식 그대로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양식을 새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찾고 뒤지고 뭐 어떻게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쨌든 sum if s라는 함수는 다중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함수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린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값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11월 8일에 탄산인 값을 다 구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찾을 수도 있죠. 자, 11월 8일에서 탄산 이렇게 해내서 하나 더하고 또 탄산 더하고 탄산 뭐 이렇게 해내면 값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자동적으로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첩 함수를 쓴다라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작죠.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손으로 다 그냥 일일이 하나씩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경우의 수가 많아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알면 되죠. 자, 그래서 sum if s에 대한 함수의 문법을 잠깐 더 설명을 하면요. 자, 여기 이렇게 색깔 되는 게 보이나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입력하고 여기 작업 표시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 색깔이 맞는 지정한 위치에 색깔이 지정이 돼요. 보이시죠? 자, 먼저 sum if s는 앞에 가장 앞에는 이 더해야 할 값들이 있는 영역을 먼저 지정해 주는 거죠. 파란색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지출에 있는 값을 다 더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 영역이 있는 값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조건 자, 날짜가 있는 영역에서 11월 8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문자예요. 그쵸? 문자기 때문에 따옴표를 써준다는 거죠. 자, 이 영역에서 먼저 11월 8일을 다 골라라. 그 다음에 그 11월 8일을 고른 영역에서 그러면 요만큼이 되겠죠. 자, 또 여기 안에서 이번엔 내용이 탄산인 것, 탄산도 마찬가지 문자죠. 탄산인 것을 골라라. 두 가지의 조건을 맞는 것들을 골라서 더해라. 여기 있는 값을 더해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8일인 탄산 1,000원과 5,000원이 더해져서 6,000원이 되는 이런
중복 조건을 맞추는 합계인 함수 sumifs라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이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네. 그래서 보통 이런 sumifs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다중의 조건을 충족하는 더하기를 해야 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죠. 이런 예산이라든지 아마 용돈 기입장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if 함수와 sumifs 함수까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요. 여기 과제 시트에 보면 이런 예산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산안. 그래서 뭐 총 지출 금액 뭐 여기 총 지출 금액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평균 지출 금액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 일평균 금액 다 알아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총 식비가 얼마인지, 총 진행비가 얼마인지, 총 예비비가 얼마인지. 총 식비 안에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따로따로 다 있는데 그 항목들은 얼마인지. 마찬가지로 진행비 중에서도 교통, 기타 잡비, 간식이 있는데 요건 건 얼마인지. 예비비의 간식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함수를 써서 이 나머지 빈칸을 채우는 게 과제입니다. 영상을 뭐 잘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난 수업 시간에 예기치 못한 오류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네, 뭐 준비하지 못한 제 잘못이겠죠.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각해두지 못했던.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는 수고를 좀 덜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온라인 디지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